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손쉽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해보죠. 부동산으로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지역 또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주변을 사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면 그 주변으로 가격이 번져서, 즉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지역 또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주변을 사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면 그 주변으로 가격이 번져서, 즉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처럼 주변으로 퍼지면서 인근에 미리 사둔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어 손쉽게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이것은 과거 부동산 투자에 있어 공식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과 2020년 팬데믹 시절의 부동산 상승기 때를 돌아보면 이런 패턴이 정확히 나타났는데요. 우선 먼저 부동산 가격은 서울 핵심 지역부터 반응이 왔죠. 서울 주요 핵심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구가 오르면 그 바로 인접한 지역인 용산, 마포, 성동, 광진구가 오르고, 또 이들 지역이 오르면 성북, 관악구가 오르고,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늦게 노도강이 올랐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노도강마저 오르기 시작하면 경기도의 판교, 용인, 남양주, 구리 등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로 이들 지역이 올라주었고, 또 이곳들이 오르면 더 멀리 원주, 춘천, 부산, 대구 등 이렇게 순차적인 전국 단위의 부동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즉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 늦었어도 기타 인근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여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가격 상승폭에 차이는 있었지만 많은 부동산 참여자들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공식이 유효할까요? 그런데 2025년 작년 한 해의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 조금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은 서초, 강남, 송파구 이 세 개구였죠. 그러고 난 후 서초, 강남, 송파가 올랐으니 용산, 마포, 성동이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이들 지역이 오른 게 아니고 다시 서초, 강남, 송파가 한 번 더 올라주었습니다. 마치 비싸도 서초, 강남, 송파를 꼭 진입해야겠다는 시장 참여자의 의지가 읽힐 정도로 서초, 강남, 송파를 시장 참여자들이 집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참 서초, 강남, 송파가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용산, 마포, 성동, 광진 지역이 그제서야 상승을 했죠. 이들 지역들은 상승을 했지만 서초, 강남, 송파에 오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올랐으니 그러면 다시 성북, 관악구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느냐? 그렇지 않았죠. 용산, 성동, 광진이 오르고 나서 성북, 관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서초, 강남, 송파가 오르는 등 서울 주요 지역의 8개에서 10개 지역의 가격만 도돌이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만 하였고, 과거처럼 타 지역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생각보다 타 지역으로의 부동산 가격 상승 확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죠. 실제로도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심지어 성북구, 관악구, 중량구 등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부동산 주요 지역 투자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떤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는데, 드디어 저번 주부터 관악, 성북, 노원, 광명, 안양, 수지 등 즉 서울 핵심 지역 외에서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1월 넷째 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승률 상위권이 서울 핵심구들 말고 다른 지역이었는데, 특히 강북권에서는 성북구, 마포구, 성동구, 노원구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강, 인왕권에서는 관악구가 한 주간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평촌 학군지가 있는 안양 동안구, 판교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용인 수지구의 상승세가 뜨겁고, 광명시의 상승세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죠.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속 상승하는 주변으로 투자에 나서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부동산 상승장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송파 헬리오시티 25평형의 가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2023년 2월에서 4월까지는 15억 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죠. 이때는 대출 규제도 없어서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으면 대출을 일으켜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4년 11월이 되면 헬리오시티 25평형의 가격이 20억 원 선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제 20억 원 선이 되면 금액이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도 미련을 두고 가격이 혹시나 조절을 받을까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격 조절은 없고 2025년 7월이 되니 가격이 25억 원 선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는 진짜 가격이 부담되어 다른 마포, 성동, 강동 지역의 금액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 찾아보니 2025년 7월 강동구 대장주 그라시움 아파트 25평형
가격이 17억 원 선입니다. 그러니 20억 원에서 25억 원이 된 헬리오시티는 못 잡게 되고 17억 원 정도인 그라시움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 2025년 11월이 되자 헬리오시티 25평형은 27억 8천만 원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 단지를 잡기가 정말로 어려워지고 강력한 대출 규제 6억 원 한도도 작동을 하죠. 또한 2025년 10월이 되니 그라시움 24평형도 20억 원대로 상승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다른 곳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때 성북구 관악구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오고 더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광명, 안양, 수지 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전세 대출 규제 등으로 향후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 등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죠. 최근 1년 집값 급등으로 인해 내년 또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급등이 예상되니 차라리 집을 마련하자는 수요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타이밍에는 조금 늦게 왔지만 핵심 지역 가격 상승에 의한 풍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확산될까요? 저도 정확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한데요. 지난 큰 부동산 가격 상승장인 2020년에서 2022년의 가격 상승의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2년 동안 외출도 못하였고 세계 각 나라들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인해 이를 타개하고자 각국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마치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 헬리콥터 장세라 했죠. 즉 큰 유동성 공급은 부동산 가격의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이를 비추어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의 중요한 요인은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일 듯합니다. 만일 팬데믹에 준하는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그것이 AI에 대한 투자이든 세계 각국의 재정 지출이든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서 일어난다면 부동산 가격은 핵심 지역 외 주변 지역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핵심 지역 가격 상승에 머무를 듯합니다. 아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2026년 한 해 새로이 서울의 아파트를 잡을 수만 있다면 또 몇 년이 지나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로 같이 부자 되어요. 감사합니다.